아들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에게 창피하니 나가. 소리치던 며느리. 그때 나타난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이분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자. 테헤란로의 안개 낀 아침. 이노테크 빌딩의 불빛이 차가운 돌바닥에 반사되었다. 메인홀은 반짝이고 하이힐 소리가 시계 박동처럼 똑딱거렸다. 빛바랜 회색 유니폼을 입은 박순자 씨는 커다란 유리창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아들 김민준 대표가 넥타이를 메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 유진 씨가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오늘 귀한 손님이 많으십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 그런가요? 이제 와서 그냥 청소부라고 부르세요? 있잖아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 이미지를 위한 거예요. 이미지요? 당신이 팔아준 집, 제 교육비에 쓰신 돈이 바로 이미지 아닌가요? 모든 게 더 깔끔하고 더 전문적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깔끔해요. 당신을 제 삶에서 지워버렸어요.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젖은 천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마치 속으로 삼킨 한숨 같았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유리빌딩 숲 사이로 새벽 햇살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이노테크 본사 1층 로비. 전날 행사 준비로 어수선했던 바닥엔 여전히 반짝이는 먼지와 신문지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박순자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청소 도구함을 밀며 천천히 움직였다. 회색 제복 위로 걸친 파란 앞치마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녀의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단정했다. 바닥의 얼룩을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손끝이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아이 손을 잡던 그 시절, 작은 신발을 닦아주던 그 밤들. 이제야 좀 사람 오는 회사 같네. 보안 요원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 큰 행사 있죠? 투자자 모인다고.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란 걸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잠시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메인홀 천장에 매달린 현수막을 올려다봤다. 이노텍 미래비전 컨퍼런스 2025 라도. 그 아래 아들의 이름이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CEO 김민준. 순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결국 해냈구나. 네가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조용한 자부심이 가슴 한가운데를 스쳤다.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 홀은 이미 분주했다. 직원들은 무전기로 지시를 주고받았고 꽃 장식팀은 마지막 리본을 메고 있었다. 순자는 구석에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며 그들을 도왔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가 바로 김민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휴, 이쪽 조묘.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등장했다. 손에는 새로 산 듯 반짝이는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민준이가 프로젝트 기념으로 사줬는데 예쁘지 않아? 곁에 있던 친구가 감탄하며 물었다. 이거 샤넬 신상 아니야? 완전 부럽다. 유진은 웃으며 가방을 들어 보였다. 우리 남편이 요즘 아주 듬직해졌잖아. 다 자기 실력 덕이지 뭐. 순자는 그 장면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가방의 가격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청소 도중 아들의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본 신용카드 고지서. 그 숫자는 민준이 어릴 때 살던 집을 팔아 얻은 마지막 투자금과 거의 같았다. 그 돈은 빚을 갚기 위해 쓰였고 이제 가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저 애가 행복하면 됐지.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곧 민준이 나타났다. 회색 슈트에 넥타이를 곧게 맨 그의 얼굴엔 긴장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유진은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자기야, 저분 좀 다른 데로 보내줘. 중요한 손님들 오시는데 보기 안 좋잖아. 그녀의 시선이 순자를 향했다. 바닥을 닦던 순자는 그대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이 다시 작게 말했다. 왜 그래? 직원 하나 정리도 못해? 그제야 민준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진의 손을 잡았. 그리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꼭 쥐었다. 바닥에 물자국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의 시야도 그물처럼 흐려졌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은 오래된 영상처럼 되감기 시작했다. 이제 이거 네가 써. 더 높이 날아오를 때 써야지.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저금통을 건네주며 그렇게 말했다. 그날 민주는 울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네가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지.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진심이 이토록 쓰라릴 줄은 몰랐다. 행사 시작 10분 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언론 카메라, 플래시, 화려한 드레스,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인그룹 김태환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행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진과 민주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달려나갔다. 유진은 눈에 띄지 않게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민주는 손에 땀이 맺힌 걸 닦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회장님, 직접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들의 뒤. 대리석 기둥 뒤편에서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들의 미소가 반짝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걸레를 세숫대야에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다. 그 온기 없는 감촉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고 사람들 사이로 시선을 보냈다. 아들이 기자와 악수하며 우리 회사의 성장엔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가족이 누구였는지 너는 아직 모르겠지. 홀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순자는 기둥의 그림자 속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제 그녀는 행사장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뒤를 닦는 사람, 세상의 먼지를 닦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들의 세상이 완벽해 보일수록 그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자신의 흔적이 더 선명해졌다. 엄마는 이제 저기에 속하지 않아. 속삭이듯 내뱉은 그 한마디가 로비의 음악 소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사라지는 법을 배우며 강해진다. 순자는 다시 대걸레를 들어 올렸다. 행사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태환 회장이 도착한 순간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반듯한 회색 수트에 은빛 넥타이, 한치의 먼지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구두.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몸이 함께 긴장했다. 이노테크의 로비는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궁전 같았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No Touch HA 인그룹 미래비전 협약식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바닥엔 대리석의 윤광이 번들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유진은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 채 곁에 섰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커피 향이 스쳤다. 커피 나왔습니다. 젊은 인턴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가 발을 헛디뎠다. 작은 금속 트레이가 흔들렸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이 공중을 그리며 떨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순식간에 정적이 퍼졌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회장의 눈이 아래로 내려갔다. 검은 가죽 구두 위로 커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유진은 표정을 굳혔다. 그때였다. 청소 도구함 옆에서 박순자가 움직였다. 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
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었다. 뜨거우셨을 겁니다. 바로 닦아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대리석 위로 떨어지는 수건의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수십 년 현장에서 쌓인 손놀림이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얼룩의 방향을 따라 구두를 닦았다. 손끝의 움직임은 숙련된 장인의 그것이었다. 김 회장은 놀란 듯 그녀를 내려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짧고 단정한 말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풀렸다. 사람들은 안도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위기는 지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길지 않았다. 유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순자에게 다가와 손을 거칠게 잡았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 하라고 시켰어요? 날선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쏠렸다. 이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아요? 창피하게. 순자는 당황해 고개를 들었다. 그냥 얼룩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만하세요. 유진이 끊어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러시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그 순간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주변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기자 몇 명은 카메라를 내렸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대리석 바닥의 무늬가 갑자기 다들 흥미로운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 김 사장 어머니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렸다. 순자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이제는 다들 알겠지. 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정말 왜 그러세요? 앞으로 제발 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회장의 코앞에서 모든 사람의 귀에 밝혔다. 민준이 그 옆에서 서 있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라도 유진아 그만해. 네 엄마잖아. 그 한마디면 됐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입술이 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순자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다. 사랑보다 더 아픈 것은 배신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잠깐만요.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는 순자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수건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다. 손이 많이 거칠군요. 짧은 말이었지만 안에는 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요즘 이런 손 보기 어렵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민주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커피 한 잔 더 부탁합니다. 이분 것도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수건을 꼭 쥐었다. 젖은 천 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별일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목소리엔 금이가 있었다. 행사는 다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유진의 미소는 굳었고 민준의 발표는 자꾸만 말끝이 떨렸다. 김 회장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순자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저 사람 그냥 청소부가 아니군?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순자는 행사장 끝에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얼굴엔 피곤함 대신 공허가 깃들어 있었다. 눈가에 남은 커피 얼룩이 마음의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멀리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어디까지나 품위가 있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녀는 수건을 접어들고 다시 걸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세계를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로비의 공기가 식어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무늬만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정적을 깨뜨린 사람은 김태환 회장이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움직임 하나에도 품격이 있었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시선을 순자에게 고정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중이 깔려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대리석 위에서 차분하게 울렸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뭐야, 저 노인네는 왜 저래? 여보, 뭐라도 해봐. 그러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순자 앞에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수건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보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회장님, 죄송합니다. 괜한 소란을 일으켜서.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회장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시죠.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이 청소부를 일으켜 세운다고? 순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손끝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직접 순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렸다. 회장은 그녀 앞에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가 굳은 살이 박인 순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깊이 숙인 것이다. 당신 덕분에 이 자리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지 못했고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잖아. 왜 청소부한테 절을 해? 그녀의 속삭임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개의치 않았다. 이 손, 그는 낮게 말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예? 김 회장은 잠시 회상을 담은 눈빛으로 멀리 허공을 바라봤다. 작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이노테크 건물 리모델링 막바지에 제가 예고 없이 현장을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에 찢어진 가죽 의자가 있었죠. 그걸 꿰매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어요. 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럼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그때도 똑같이 말했죠.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지탱하는 건 이런 손들이라고. 말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순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때는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꿰매던 의자였는데 그 장면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회장은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이 그때 어떤 직책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보니 역시 같은 사람이군요. 그는 순자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존경합니다. 로비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계가 뒤집히는 소리 없는 폭발이었다. 마치 얼굴에 낀 가면이 갈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민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다. 저 회장님 왜 저러시는 거야? 그러나 민준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시선만 떨군 채 굳어 있었다. 체면과 경력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였다.
김 회장은 그들의 모습을 흘끗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순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회사 참 좋네요. 그는 작게 웃었다. 겉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진짜 완벽한 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들이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수건을 가슴 앞으로 모아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 회장은 그 떨림을 눈치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건 당신이 아니라 그런 손을 모른 척하는 세상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유진은 여전히 회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 노인네가 왜 저래?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독이 있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짧았지만 차가웠다. 그 한 번의 눈빛으로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순자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혹시 명함이 있나요? 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명함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죠.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가 말하자 주변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다. 민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그제야 김 회장은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시선이 길게 머물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실망의 형태였다. 내가 믿은 젊은이는 이런 모습인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때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 했을 뿐이에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속 얼음을 녹였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줬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이 회사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진짜 사람은 드물군요. 그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예리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뒤늦게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박수 소리는 공허했다. 민주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바닥엔 아직 김 회장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어떤 위로가 돌아온 것처럼 따뜻했다. 시간이 지나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김 회장은 민준과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대신 순자에게 짧게 인사하며 말했다.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말을 들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에 또 본다고?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였다. 곧 폭풍이 온다는 신호였다. 민주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눈을 내리깔며 가슴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세상이 내게 마지막 손을 내민 건지도 몰라.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여전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표정엔 실망이 그리고 묵묵한 경고가 있었다. 그 침묵은 어떤 꾸지람보다 깊었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묘한 정적 속에 서 있었. 김태환 회장은 여전히 단상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박순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수건이 쥐어져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 수건을 청소부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회중을 둘러보았다. 기자들, 투자자들, 임원들, 그리고 맨 앞줄의 민준과 유진,
그들은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경직된 미소, 그러나 눈동자에는 불안과 혼란이 짙게 번져 있었다. 김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 부장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민준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예, 회장님. 김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 부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군요.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김 회장은 손짓으로 정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 말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대부분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진짜 주인을 모르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는 순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선자 씨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김 부장님의 어머니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꽂혔다.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분이 엔젤 투자자 S, J라는 사실을요. 순간 공기가 터졌다. 기자들의 눈이 커지고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김 회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이노테크의 시드 자금의 80%를 투자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초창기 우리가 아무도 믿지 못하던 시절 아무런 조건 없이 단 한마디로 우리를 믿어준 사람이었죠. 열심히 하세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 한마디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숨이 막혔다. 그 이름 S, J. 그는 그 투자자의 정체를 여러 번 궁금해했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혹시 자신의 자존심이 다칠까봐 김 회장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준 씨, 혹시 몰랐습니까? 민준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유진이 그 옆에서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청소부가 어떻게...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김 회장이 그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이 회사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 이 건물, 그 모든 것이 이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뒤집혔다. 기자들의 셔터가 연달아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다.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직원으로 볼 수 없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그토록 부끄럽다고 했던 그 행동, 무릎 꿇어 닦던 그 손. 바로 그 손이 당신 남편을 키웠고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손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노테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민주는 손이 떨렸다.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를 모른 척했던 순간, 며느리의 말을 막지 않았던 순간, 그리고 그 눈빛을 외면했던 순간들. 김 회장은 다시 청중을 향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러고는 몸을 숙였다. 허리를 완전히 굽히며 말했다. 우리의 진짜 사장님. 그 순간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놀라서, 누군가는 감동해서, 누군가는 죄책감에 박수를 쳤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유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화장이 번졌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는 그제야 천천히 김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그냥. 그러나 김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굴러갑니다. 당신이 묵묵히 버텨준 덕에 우리 모두가 살았죠. 그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흔들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향해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이제 그 안에 있던 주눅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 감춰왔던 단단한 존엄이 서 있었다. 유진은 바닥을 붙잡으며 울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사과가 아니었다. 무너진 체면과 두려움의 울음이었다. 민주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한없이 조용했지만 속죄처럼 뜨거웠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이제 그가 더 이상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그 아이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아직 젖은 수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당신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집의 기둥이죠.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때 유진이 힘없이 쓰러졌다.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다. 순자는 그런 그를 지나쳐 단상 끝으로 향했다. 조용히 수건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모든 박수가 멈췄다. 그리고 긴 정적이 흘렀다. 김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세상이 당신을 알아볼 겁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내 아들이 알았으니까. 민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엄마.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단지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제 진짜 주인이 자리에 섰군요.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그날 이노테크의 로비는 기록으로 남았다. 한 여인이 그림자에서 나와 빗속으로 들어선 날로. 폭로 이후 로비의 조명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자들은 속보를 송출하느라 분주했고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김태환 회장은 조용히 단상을 내려와 말했다. 지금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시죠. 이 일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팽팽히 당겨졌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을 따라갔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전혀 다른 두 시대가 교차하는 것을 보는 듯했다. 회의실은 냉기가 돌았다. 벽에는 은호텍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둥근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김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리더십의 자격 여부에 대한 논의. 그가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사회 명단 위에는 박선자 이름이 최대 주주 익명 신탁 SJ로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고 어떤 표정도 없었다. 김 회장은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모른 채 자란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잠깐만요.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이런 공개적인 방법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회사 일로 엮는 건. 김 회장은 그를 가로막았다. 가족의 문제입니까? 박 부장.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그 가족이 회사를 모욕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방 안의 온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옆에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김 회장은 이 사진을 향해 물었다.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시선이 순자를 향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 한 번의 고갯짓으로 회의의 결론은 정해졌다.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결정하겠습니다. 김민준 대표이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합니다. 사유는 리더십의 결함 및 윤리 위반. 향후 3개월간 경영검증위원회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렇게 쉽게 사람 인생을.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왜 저까지. 김 회장은 시선을 들지도 않았다. 박선자 여사님의 승인하에 당신의 출입 권한은 오늘부로 철회됩니다. 모든 보안카드와 사무실 접근 권한을 반납하십시오. 비서가 다가와 유진의 목걸이에 달린 카드키를 회수했다. 유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여보, 뭐라도 말해. 제발, 뭐라도 해봐. 그러나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흰빛으로 질릴 만큼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박 여사님.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저희는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복수심이 아닌 정의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누구도 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었던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진짜 장면은 그 이후에 있었다. 민준이 조용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짙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엔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민준아, 용서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그때 스스로 싸우는 거야. 너는 네 잘못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싸워야 해. 남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설득해.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지시했다. 민준 씨의 계정과 접근 권한을 즉시 정지하세요. 모든 장비는 회수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노트북과 보안카드를 내놓았다.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경비원 2명이 유진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 회사, 결국 이런 식으로 나를 내쫓는 거야?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경비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남은 건 정적뿐이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청소복의 단추를 풀었다. 누군가가 묻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제 옷이지만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그녀는 라커룸으로 들어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박지도 어둡지도 않은 회색 카디건. 낡았지만 깔끔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손끝으로 미세한 먼지를 털어냈다. 한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 박 여사님, 혹시 이제 회사에 다시 오실 생각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제 자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제 손을 떠났지만 제가 믿은 가치는 남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회장은 짧게 인사했다. 존경합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존경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을 지켜본 세월이 있었을 뿐이죠. 그녀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봄 햇살이 로비 유리창을 통해 부서져 내렸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 발짝 밖으로 나서자 세상의 소음이 다시 들렸다. 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래전 남편의 장례식 날과 같은 파란 하늘이었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사건이 터진 지 3주가 흘렀다. 서울의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언론은 이노테크 사태를 내부 숙청이라 불렀다. 경제신문 일면에는 익명 투자자 S, J, 기업 윤리의 새 기준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기사 속 이름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커튼을 닫은 채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사들이 보낸 문자, 투자자들의 항의, 심지어 유진의 어머니에게서 온 비난까지 모두 같은 말이었다. 너무 오만했다. 세상은 그렇게 오래 참지 않아.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자랐고 와인잔에는 반쯤 남은 술이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더 이상 보고서도 그래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화면에 뜬 기사 속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박선자 여사, 이노테크의 첫 번째 엔젤이자 마지막 양심.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울음으로 변했다. 엄마,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한편 유진은 친정집 평창동으로 돌아와 있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고급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 식탁에 앉는 자리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최 여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신분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렸을 때부터. 유진은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그 사람은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넌 뉴스마다 이름이 올라 이 집의 얼굴에 수치를 안긴 게 네가 한 일이야. 만족하니?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유진아, 사람은 올라갈 땐 자신이 만든 사다리를 기억해야 한다. 네 사다리를 부순 건 네 욕심이야.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줄기가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그 집엔 돌아가지 마.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다 끝난 일이야. 유진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미역국 냄새와 싸늘한 긴장이 뒤섞였다. 그 시각 순자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때 민준이 중학생 시절 공부하던 방이었다. 벽지는 바래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낡은 장롱 안에는 먼지가 앉은 사진첩과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 민준의 장난감 자동차, 초등학교 상장, 그리고 대학 합격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꺼낸 건 노란 봉투였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다. 1909 18년 투자금 이체 완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순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날 내가 그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의 민준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더 나았을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꼭 안았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앞서간 걸까? 그러나 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맴돌았다. 며칠 후 김태환 회장의 비서가 찾아왔다. 박 위원장님, 회장님께서 전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박 위원장님, 기다려드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결정이라뇨? 다음 주 열릴 이사회에서 민준 씨의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됩니다. 위원장님의 투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위원장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든 투자자로서든 단 이번 결정이 회사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길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그녀는 무심코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먼지가 다시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다. 그게 바로 박 위원장님다운 말씀이군요. 통화가 끊기고 방 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순자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남아 있었고 손등엔 미세한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먼지를 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주며 속삭였다. 이 먼지마저 나야 내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야. 한편 민주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었다. 밤마다 창밖에 도시 불빛이 눈부셨지만 그에게는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다. 유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엄마네 집에 있어.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아.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이미 모든 단어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카메라를 잡고 자신을 찍던 사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으로 회사 로비에서 봤던 어머니의 침묵만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한테 한 표만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순자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맞았다. 작은 탁자 위엔 김 회장이 보낸 회의 일정표와 투표서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거실 한켠에는 낡은 커피포트가 있었다. 예전엔 민준이 공부할 때마다 그 포트로 물을 끓여주곤 했다. 그녀는 그것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내가 물을 식히는 법을 알아야겠지. 그 말 뒤로 집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만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전화벨이 울렸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위원장님,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연결해 주세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한 회사의 운명을, 한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결정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투표 버튼 위로 천천히 올려졌다. 그것은 과거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 같았다. 사건이 터진 지 3주가 흘렀다. 서울의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언론은 이노테크 사태를 내부 숙청이라 불렀다. 경제신문 일면에는 익명 투자자 S, J, 기업 윤리의 새 기준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기사 속 이름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민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커튼을 닫은 채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사들이 보낸 문자, 투자자들의 항의, 심지어 유진의 어머니에게서 온 비난까지 모두 같은 말이었다. 너무 오만했다. 세상은 그렇게 오래 참지 않아.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자랐고 와인잔에는 반쯤 남은 술이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더 이상 보고서도 그래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화면에 뜬 기사 속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박선자 여사, 이노테크의 첫 번째 엔젤이자 마지막 양심.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울음으로 변했다. 엄마,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한편 유진은 친정집 평창동으로 돌아와 있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고급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 식탁에 앉는 자리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최 여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신분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렸을 때부터. 유진은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그 사람은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넌 뉴스마다 이름이 올라. 이 집의 얼굴에 수치를 안긴 게 네가 한 일이야. 만족하니?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유진아, 사람은 올라갈 땐 자신이 만든 사다리를 기억해야 한다. 네 사다리를 부순 건 네 욕심이야.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줄기가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그 집엔 돌아가지 마.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다 끝난 일이야. 유진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미역국 냄새와 싸늘한 긴장이 뒤섞였다. 그 시각 순자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때 민준이 중학생 시절 공부하던 방이었다. 벽지는 바래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낡은 장롱 안에는 먼지가 앉은 사진첩과 상자가 하나 있었다. 안에는 어린 민준의 장난감 자동차, 초등학교 상장, 그리고 대학 합격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꺼낸 건 노란 봉투였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다. 1998년 투자금 이체 완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순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날 내가 그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의 민준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더 나았을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꼭 안았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앞서간 걸까? 그러나 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맴돌았다. 며칠 후 김태환 회장의 비서가 찾아왔다. 박 위원장님, 회장님께서 전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박 위원장님, 기다려드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결정이라뇨? 다음 주 열릴 이사회에서 민준 씨의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됩니다. 위원장님의 투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위원장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든 투자자로서든 단 이번 결정이 회사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길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그녀는 무심코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먼지가 다시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다. 그게 바로 박 위원장님다운 말씀이군요. 통화가 끊기고 방 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순자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남아 있었고 손등엔 미세한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먼지를 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쥐며 속삭였다. 이 먼지마저 나야. 내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야. 한편 민주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었다. 밤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눈부셨지만 그에게는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다. 유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엄마네 집에 있어.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아.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이미 모든 단어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카메라를 잡고 자신을 찍던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 웃음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으로 회사 로비에서 봤던 어머니의 침묵만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낮게 중얼거렸다. 순자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맞았다. 작은 탁자 위엔 김 회장이 보낸 회의 일정표와 투표서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거실 한켠에는 낡은 커피포트가 있었다. 예전엔 민준이 공부할 때마다 그 포트로 물을 끓여주곤 했다. 그녀는 그것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다만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전화벨이 울렸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위원장님,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연결해 주세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한 회사의 운명을, 한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결정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투표 버튼 위로 천천히 올려졌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먼지와 재가 섞여 빗물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과거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 같았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해인그룹 본사 27층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회의 테이블 위엔 이름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날의 안건은 단 하나였다. 이노테크 대표이사 해임 및 후속 인사 결정. 김태환 회장은 평소보다 더 엄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한 후 말했다. 박순자 위원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렸다. 순자는 소박한 연회색 한복 차림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고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젊은 임원 한 명이 그녀의 복장을 흘끗 보고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모두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래된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만 제 몫에 책임이 남아있는 것 같아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안건 1호, 김민준 대표이사, 해임건. 그 순간 공기가 얼었다. 민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빈자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김 회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대표이사로서 윤리적 책임과 리더십 결함이 명확하다는 것이 감사팀의 결론입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때 순자가 손을 들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안건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 회장은 손짓으로 조용히 시켰다. 계속 말씀하시죠. 순자는 테이블 중앙을 향해 걸었다. 그 작은 걸음마다 구두 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주주 박순자로 섰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처음부터 다시 일의 의미를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강등이라뇨?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부서로 보내주세요. 가장 기본급을 받는 현장직으로 1년 동안 그가 만든 코드와 칩, 그 숫자들이 어떤 손끝에서 시작되는지 몸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보고서 대신 작업 장부를 쓰고 회의 대신 현장의 공기를 느끼게요. 그게 해임보다 훨씬 힘든 벌입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했다. 누군가는 감정적인 판단 아니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순자는 담담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바닥에서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의 의미를 모르면 다시는 위로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자격을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박 위원님, 이 제안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쉬운 벌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니까요.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감사위원이 손을 들었다. 그럼 조건부 유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년간 현장직 수행 후 평가에 따라 복귀 혹은 해임? 그렇습니다. 순자는 단호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가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만 지켜볼 겁니다. 한참의 정적 후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해고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군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선언했다. 이사회는 주주박순자 위원님의 제안을 전원일치로 승인합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다. 조심스럽고 짧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 이 회의는 한 사람의 직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가치를 지킬지를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아들을 다시 일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잃은 사람을 가르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순자는 회의실을 나와 1층 로비로 향했다. 김 회장이 따라와 물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벌보다 더 무서운 게 책임이에요. 이제 그 아이는 벌 대신 책임을 짊어질 겁니다. 그래도 힘드실 텐데요. 힘든 건 저보다 그 아이일 겁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유리문이 열리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다시 시작하기 좋은 날이었다. 며칠 뒤 순자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정갈한 도자기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예전의 오만한 기색은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엄마, 아니 위원장님.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그냥 박 부장님이라고 부르렴. 나도 너를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겠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결정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과정이야.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건이 있어. 순자가 말을 끊었다. 그 부서엔 기자재도 낡았고 공기는 거칠어. 거긴 네가 만든 사무실과는 달라. 누가 너를 알아보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서 1년을 버티면 네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럼 언제 출근하면 될까요?
이발이야 공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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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라. 순자는 수첩을 꺼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7시 서초 물류센터. 거기가 네 새 자리야. 민주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다. 눈가가 젖었다. 엄마, 정말 용서해 주신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널 다시 믿어보고 싶어. 이번엔 말이 아니라 일로 보여줘.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하나 더. 퇴근길에 여기로 와. 저녁마다 네가 어떤 얼굴로 들어오는지 내가 직접 볼 거야. 민주는 작게 웃었다. 그게 벌 같네요. 그래 벌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주는 마지막 벌이야. 그날 저녁 순자는 찻집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노테크 서초 물류센터 앞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양복 대신 회색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가 민준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이름표를 붙였다. 김민준, 데이터 관리팀 사원. 햇살이 철제 문 위로 번졌다. 먼지가 공중에 부유했다. 그 먼지 속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의 삶은 다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시계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누군가가 대신 준비해주는 아침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직접 일어나 세수를 하고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며 싸늘한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른 햇살이 회색 빌딩 벽면에 닿고 있었다. 그는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김민준 데이터 관리팀 사원. 이름표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벽에는 오래된 배관이 뻗어 있었고 먼지 쌓인 공기 속에서 형광등이 깜박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문을 밀자 축축한 냄새가 그를 맞았다. 넓지 않은 방 안에는 낡은 금속 책상과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 속에 오래된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쪽 벽엔 제타 스레지 ACCSS 리블 3라는 표지가 걸려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이 과장이 눈을 들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하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박사원, 아니 김사원이죠?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네,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이 과장은 손짓으로 책상 하나를 가리켰다. 자리요. 서류는 날짜 순으로 분류하세요. 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요. 말투는 단호했고 감정이 없었다. 민주는 네 하고 대답하며 의자에 앉았다. 금속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CEO 책상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던 손이 이제는 먼지를 털고 파일을 넘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 노동, 사람 없는 지하의 침묵, 퀴퀴한 공기. 그는 점심시간에도 말이 없었다. 전 직원 중 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전직 CEO라는 사실을 아는 이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 대신 그를 피했다. 어떤 이는 커피 머신 앞에서 속삭였다. 저 사람 맞지? 예전에 기사 났던 쉿, 그 얘기하면 징계야. 그는 처음으로 말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도 정막은 계속됐다. 그는 침대 대신 바닥에 앉았다. 머리맡엔 책 대신 서류 뭉치가 있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닦지 않았다.
그 먼지가 이제 그의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 창고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도시락을 꺼내며 민준에게 물었다. 새로 오셨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데이터 관리팀 김민준입니다. 그 직원은 샌드위치 반쪽을 내밀었다. 이 창고 공기 탓인지 배고픔이 빨리 와요. 먹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 직원은 웃었다. 이 지하실은요, 처음엔 누구든 버티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버티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요. 이 공간은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대신 나중엔 되돌려줘요.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가슴 한쪽에 밝혔다. 그날 오후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다. 파일을 정리하다가 문서 한 뭉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투자자 SJ 원본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서류를 펼치자 친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박순자 서명 그 아래엔 조항이 적혀 있었다. 본인은 회사의 5년 연속 수익 달성 전까지 모든 의결권을 포기한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그 서명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회사를 완전히 일으킬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회사가 실패했다면 모든 투자가 날아갔을 것이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침묵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퇴근 무렵 창고 천장에 CCTV 모니터가 깜박였다. 화면에는 1층 로비의 모습이 비쳤다. 유진이었다. 민주는 손을 멈췄다. 그녀가 경비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선명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여기 사장이야. 박민준을 당장 데리고 나와. 경비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최 씨, 승인된 명단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님은 여기 없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다. 난 여기서 끝낼 생각 없어. 이 회사는 우리 거야. 스르.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회전문에 부딪혔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눌렀고 2명의 보안 요원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사라졌다. 민주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가 느낀 건 분노도, 연민도 아닌 부끄러움이었다.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전의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저렇게 살았다. 저 모습이 바로 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달려갈 곳은 없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서류를 묶으며 불빛 아래에서 먼지가 반짝였다. 묘하게 따뜻한 빛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아주 미세하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출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지하복도엔 여전히 축축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는 손에 닿는 모든 서류의 제목을 읽었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단순한 숫자들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점심시간에 이 과장이 다가와 물었다. 적응은 좀 됩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과장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럼 된 겁니다. 여기선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손이 필요하니까. 그날 퇴근길 그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갔다.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며 느껴지는 공기의 변화가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유리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예전엔 이 로비를 지배하던 자신이 지금은 그 로비를 바라보는 위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차이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박순자.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록은 기억을 닦는 일이다. 먼지 속에서도 배움은 잘한다. 그는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엔 깨알 같은 어머니의 필체가 있었다. 이 회사의 진짜 자산은 사람이다. 민주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첫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먼지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 창밖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창고의 먼지를 흩날리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듯했다. 그 먼지 속엔 어머니의 희생, 자신의 오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다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만들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에 찬 기온이 물러가고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어느 저녁, 민준의 하루는 여전히 지하실에서 시작해 지하실에서 끝났다. 하지만 그 안의 무게는 달라져 있었다. 손끝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파일을 정리할 때마다 그는 한 사람의 손길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먼지를 닦으며 그를 위해 쌓아 올렸던 날들을. 이제 그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 과장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끔 그 정리 방식 괜찮은데 라고 한마디 던지기도 했다. 동료들도 그를 피하지 않았다. 점심때면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누군가 남긴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며 가볍게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그날도 그는 늘처럼 퇴근 도장을 찍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녁 노을이 붉게 쏟아졌다. 그 빛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머니였다. 순자는 길모퉁이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카디건 차림. 손엔 작은 검은 가방 하나. 민주는 잠시 멈춰섰다. 어색함이 목을 조였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퇴근했으면 밥은 먹어야지. 그녀는 골목 끝에 천막 식당을 가리켰다. 의자에 앉아 주인이 익숙한 듯 인사했다. 어르신, 오랜만이시네요. 오늘은 곱창으로요? 순자가 웃었다. 그래요. 곱창 하나, 소주 한 병. 민주는 손을 모았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됐다. 아직 네 월급으론 비싸. 그 말에 둘 다 미소를 지었. 잠시 후 지글지글 소리가 천막 안을 채웠다. 순자는 소주잔에 술을 따랐다. 마셔. 민주는 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첫 모금은 매웠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뜨거움이 마치 오래된 죄를 녹이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와 불판 소리만 들렸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하 창고 일. 처음엔 지옥 같았어요. 냄새도 공기도 사람들의 눈빛도.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아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을 만지면 내가 진짜로 일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일이야. 깨끗하고 시끄럽고 냄새 나는 게 다 일이야. 엄마, 왜?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었는지. 순자는 잔을 내려놓았다. 무서운 놈이 아니라 길 잃은 놈이었겠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전 괴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이한테, 직원들한테, 심지어 어머니께까지 늘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 위에 설 수 있다고, 회사가 내 것이면 세상도 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엄마가 날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때 처음엔 분노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정말로. 순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민주는 이어 말했다. 유진이 얼마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마지막엔 저를 보지도 않더군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사람을 도구로 썼고 가족을 자랑거리로만 봤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은 그냥 다시 박순자의 아들이고 싶어요. 순자는 천천히 잔을 들어 그의 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다. 투명한 액체가 잔의 끝까지 차오르며 빛났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이지. 지금은 같이 마시자. 그들은 다시 술을 마셨다. 술잔이 몇 번 오갔다. 외풍이 불어 천막이 흔들렸고 옆 테이블에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민주는 몇 번이고 말을 멈췄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말 대신 함께 있는 시간. 그게 그녀의 용서 방식이었다. 잠시 후 순자가 물었다. 일은 어때? 이 과장님은 여전히 냉정하세요. 근데 그런 게 좋아요. 누구도 절 특별히 대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직원 중 하나니까요. 하루가 빨리 가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 민주는 웃었다. 엄마는 요즘 잘 지내세요? 소내때 묻는 게 그리워서 주방 봉사 시작했어. 사람들 밥 퍼주고 있지? 역시 엄마네요. 역시라니. 예전에도 그랬잖아. 다만 네가 안 봤을 뿐이지. 민주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계산대로 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병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소주 말고 오늘은 이거요. 순자가 눈썹을 올렸다. 이건 뭐야? 와인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던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늘 먼저 따르고 혼자 다 마셨던 그 와인.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열었다. 그리고 잔에 와인을 따랐다. 붉은 빛이 잔 안에서 흔들렸다. 순자는 잔을 들었다. 이걸 여기서 마시네. 아, 이제야 어울려요. 화려한 식탁보다 이런 곳이 더. 그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주는 잔을 채워 어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존경의 잔이에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었다. 이제 됐다. 네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봐줬으니. 밖에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을 만들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데서 마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편해야지. 비 맞으며 일하다가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거든? 둘은 다시 웃었다. 그 웃음엔 아픔도 후회도 자책도 없었다. 오직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만 있었다. 순자가 마지막 잔을 비우며 말했다. 민준아, 네. 너 이제 다시 일어나면 돼. 근데 이번엔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옆으로 퍼져봐. 그래야 오래 간다.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을 채워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그럼 옆으로 퍼지기 위해 건배. 그래 건배. 제레이상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엔 과거의 굴욕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회복과 한 어머니의 묵묵한 사랑만이 있었다. 비닐 천막 바깥에 불빛이 흔들렸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천막에서 그들을 본 적은 없었다. 다만 다음 날 새벽 식당 앞에 빈 와인병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FOR.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년이 흘렀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날. 해인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넓은 홀의 벽면에는 지난 한 해의 성과 그래프와 미래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투사되어 있었다. 어깨에는 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긴장 대신 한 해 동안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그는 여전히 데이터 관리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그 1년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출근했고 밤이면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이 과장은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그 투덜거림 뒤에는 인정이 묻어 있었다. 박 대리, 지난번 보고서 괜찮더라. 괜히 묵묵히 있는 줄 알았네. 민주는 웃으며 배운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그에게는 상장보다 값졌다. 김태환 회장이 단상 위에 올랐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짝 조여졌다. 그는 차분히 물을 마시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Sustainable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이라는 문구가 떴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 해인그룹은 이제부터 지속가능 연구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 합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닌 오래가는 기술을 연구할 부서를 신설합니다. 돈보다 의미를,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겠습니다. 회의실. 아니, 술렁이었다. 김 회장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부서를 이끌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정적. 그의 시선이 천천히 민준을 향했다. 박민준 씨, 앞으로 그 책임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의 손뼉 소리가 퍼졌고 그것이 연쇄처럼 이어졌다. 이번 박수는 예의가 아닌 진심이었다. 그 박수 속에는 동정도 불신도 없었다. 다만 그는 돌아왔다는 조용한 인정이 있었다. 민주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결과보다 과정을 남기겠습니다.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해인 사람다운 말을 하는군요. 세레야야. 그날 저녁 회의실 불이 모두 꺼지고 민주는 홀로 남았다. 탁자 위에는 발표 중 쓰던 스케치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직접 설계했던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냉각 모듈의 초안이었다. 여전히 투박하고 미완성의 그림이었지만 그 속엔 욕심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 며칠 뒤. 그는 오래된 골목 끝에 작은 간판 앞에 섰다. 박선자 재단소. 낡은 간판이었지만 햇살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문을 밀자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안에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첫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분홍빛 천 위에서 바늘질을 하고 있었다. 왔냐? 네, 문을 여셨네요. 심심해서 옛날 손맛이 그리워서 다시 해봤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오래된 가위, 분필, 줄자, 바늘꽂이까지 그대로였다. 벽에는 손때 묻은 도안들이 걸려 있었다. 이 방 여전히 냄새가 같아요. 그럼 됐지. 아느로꾼이들. 순자는 재봉틀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오늘 회의 잘했냐? 네, 회장님이 저를 새로운 부서 책임자로 임명하셨어요. 그렇겠지.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이 변하면 눈빛이 달라진다. 그 눈빛 본 사람이 김 회장이야. 민주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책을 펼쳤다. 안에는 SRD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기술 설계라는 제목과 함께 손으로 그린 회로 도면이 있었다. 요즘 애들은 다 컴퓨터로 한다는데 아직도 손으로 그리네.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손이 진짜 기억을 남긴다고.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맞아. 손은 사람의 마음을 닮아. 민주는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스케치북을 들여다봤다. 이건 뭐냐?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예요. 효율은 떨어져도 지구엔 덜 아프죠. 돈은 좀 덜 벌겠네. 마리게사 오즈.
그래도 오래 가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오래 가는 게 진짜 일이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맞지. 오래 가야 의미가 있지.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천조각이 살짝 흔들렸다. 순자는 도면 위에 연필을 얹으며 말했다. 근데 이건 너무 네 계산만 믿었네. 선은 조금 휘어야 해. 그래야 잘 돌아가. 민주는 웃었다. 엄마, 기술은 직선이에요. 아냐. 인생도 기술도 결국 곡선이야. 완벽하면 부러져. 민주는 연필을 받아들고 어머니가 그은 곡선 위에 덧그렸다. 그럼 이렇게요? 그래. 그게 좋아. 둘은 말없이 도면을 고쳐나갔다. 종이 위에는 회로와 천혜선이 겹쳤다. 그건 기술과 삶, 이성과 감성, 두 세대의 손이 함께 만든 하나의 설계도였다. 잠시 후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네, 이번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지. 순자는 재봉틀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짜면 돼. 옷도, 인생도, 바느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민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도면을 덮었다. 엄마, 이번 프로젝트 이름 정했어요. 뭔데? 리디자인 다분연드. 기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로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좋네. 옷에도 이름 붙이는 법인데 그 이름 마음에 든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스케치북 한 장이 날아가 재단돼 아래로 들어갔다. 민준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가 다시 펴자. 그 위엔 어머니의 낡은 글씨가 있었다. 손으로 지은 건 오래간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장을 따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연필로 덧썼다. 사람으로 지은 건 더 오래간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늦은 햇살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고 재봉틀의 리듬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다. 그것은 새 시대의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민준아, 이번엔 도면 접지 말고 벽에 걸어둬라. 왜요? 완성은 나중이야. 그래야 계속 고칠 수 있거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그날 저녁, 양복점 불이 꺼지고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안에서 한참 움직였다. 재단대 위에는 펜과 바늘, 그리고 두 세대가 함께 만든 새로운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적힌 제목은 단순했다.